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은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2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점점 추워지고 있긴 하지만 네네.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달려오다 보니까 예. 한 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12월 21일 동지. 예, 보통 동지하면은 작은 설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상식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뭐 동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설날이 왜 지금 이렇게 1월 1일 또는 음력의 설날이 그런 날이 설날이 됐을까? 새해를 왜 그때 시작할까라는 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설날하면은 새해가 시작한다고 하면 네. 가장 적절한 날은 동지죠. 왜냐면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는 그야말로 해가 좀 길어지죠. 점점 길어지는 날이라서 네. 동지가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동지를 설날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설이 네. 동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그 다음에 나온 중국에서 사용하던 것들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동지대에서도 조금 찾아봤더니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네. 진짜 나이를 먹는다. 이런 속담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어른들도 네네. 동지를 진짜 설로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 네. 조금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날 좋은 축제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밤 가장 긴 날이니까 뭐 네네. 밤에 나와서 네.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날이 좀 더 축제처럼 사용되면 어떨까 싶고 네. 좀 재미있었던 거는 어떤 그 풍습을 보니까 동짓날 팥죽에 뭐가 들어가죠? 팥죽에 알이 들어가죠. 새알. 네, 새알심이라고 해서 뭐 보통 들어가는데 네네. 그거를 그 자기 나이만큼 넣어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진짜 불렀겠다. 야. 애들은 몇 개 못 먹고 네네. 어른은 엄청 먹었겠다. 어렸을 때 그 많이 먹으면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차가워진 그 동지죽을 밤 늦게 이렇게 나가서 예. 떠서 이렇게 설탕하고 같이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약간 단팥죽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네네.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알심이 약간 나이를 의미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설날에 떡국도 비슷해서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번 제 9강의에서 10번째입니다 벌써. 예. 네. 지난번에는 재밌는 맞춤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10번째 시간 어떤 내용을 꾸며볼까요? 오늘은 우리말과 문화유전자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전에 사실 말씀드렸던 그 설날에 떡국을 먹거나 네네. 동지에 팥죽을 먹거나 이런 것들도 다 문화유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네네. 한국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네.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화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전자, 우리말과 문화유전자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문화유전자란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명 속에서 네.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면 네. 문화유전자는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그 독특함, 특별함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라서 네. 뭐 실제로 문화는 여러 가지가 섞이게 마련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좀 고유함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문화유전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그래서 문화유전자라고 하고 네. 특히 그 중에 이제 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면 언어문화유전자 이런 식으로 네네.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학습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북두칠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북두칠성.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하늘에 뭐 해도 있고 네. 달도 있고 네. 뭐 북극성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북두칠성입니다. 이 국자 모양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보면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네. 새벽에 나가서 네.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뭘 떠다 놓고 기도하죠? 정한수. 맞습니다. 저는 네. 그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정한수라고도 하고 정화수라고도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우물에서 제일 먼저 뜬 겁니다. 아, 첫 번째. 첫 번째 떠야 하는데 그 낮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뜬 거라서 네. 정성이 아. 새벽에 정성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엄청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황금에다 한 거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정성이 사실은 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비는 대상이 칠성님이라는 겁니다. 7개의 별. 예, 그래서 왜 칠성님한테 빌까? 뭐 해님, 달님, 뭐 별님 이렇게 안 하고 네네. 왜 칠성님께 빌까가 중요한 거고 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칠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칠성이 제일 중요하니까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왜 칠성이 중요할까요? 칠성이라는 것은 7개 별을. 그래서 뭐 가리키는 서양의 거죠? 칠처럼 뭐 행운의 숫자는 아니고 네네네. 몇 가지 이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일단 단순하게는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한국에는 원래 칠성을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칠성당? 불교 그 칠성 지금은 이제 칠성당이라고도 안 하고 보통은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네. 불교의 그 부처님을 모신 곳 뒤에 가면은 네, 용어 중에 대부분 있죠. 산신각이나 산신각이죠. 칠성각이 있습니다. 아. 칠성을 왜 모시냐? 왜냐하면 칠성이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모시는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요즘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관에다가 시신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래 까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칠성이 그려진 곳에 네. 시신을 모시는 건데 왜 그럼 칠성판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은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아. 자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왜 네네. 북두칠성으로 돌아갈까요? 그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네. 높여서 뭐라고 하죠? 누가 어른들은 죽었다라고 선정? 안 하고 어른들은 죽었다고 하는 순우리 말로 죽었다. 순우리 말로 돌아가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거죠. 고향으로. 근데 거기가 어디냐? 북두칠성이 있는 곳.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거는 북두칠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연구들에 의하면은 네. 바이칼 호수 주변이 네. 북두칠성이 바로 머리 위에 보이는 곳이라고 아, 그래요?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바이칼 호수 주변을 한국인의 이동 경로를 볼 때 네.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이동했다라고 보는 인류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네. 그 전에 바이카로스를 갔다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때 제가 별을 보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별이 북두칠성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북두칠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 네네네. 고향이 어디야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저 별 있는 곳이죠. 저 별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북두칠성은 저는 그래서 칠성은 별이 아니고 네. 고향이고 조상이다. 음. 칠성님께 기도했다. 별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네. 조상님들에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고향에 그걸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칠성판에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뭐 부처님도 좋고 다른 종교도 다 좋지만 네. 한국 종교의 기본은 조상 숭배다.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두칠성을 네. 우리가 문화유전자의 대표로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숟가락이란 말이 예.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얘기하면은 네네. 젓가락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젓가락을 안 쓰잖아요.
그거는 포크를 쓰는 거죠. 포크와 뭐 나이프 어떤 사람은 쓰죠. 손을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젓가락이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들 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문화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 세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는 좀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도 대부분 젓가락만 씁니다. 젓가락만 쓰고 일본도 젓가락만 쓰고 중국도 젓가락 써요. 간혹 쓰고 그런. 그때 그 숟가락은 약간 스프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약간 작은 국자 역할 같은 걸 하고요. 네네네. 숟가락과 젓가락 그 중에서 숟가락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하면 네네.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을 많이 쓸까요? 국을 떠먹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한 예.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한국 문화를 다른 또 문화유전자로 얘기하면 국문화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일본이나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네. 국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밥을 국에다가 말아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 왜? 그래서 젓가락밖에 없으니까. 예. 젓가락밖에 없는데 국밥을 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숟가락이 네.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거고요. 아. 예전에 그 양반집 어른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젓가락이 아예 없었답니다. 음식을 숟가락으로만 먹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뭐 실제로는 요즘에는 오히려 젓가락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네네. 숟가락이 가장 우리의 그 핵심적인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철로 된 거, 뭐 구리로 된 걸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특이한 점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냥 나무로 된 거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기 숟가락 자기 젓가락을 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쇠로 된 또는 네. 구리로 된 뭐 노스로 된 그런 네.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징적이고 그래서 한국인 하면 숟가락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숟가락 문화 잘 발달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내용은 잣.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잣나무. 잣나무, 우리 그 가평. 훌륭하십니다. 예. 예, 가평의 잣나무 숲이 아주 유명하고요. 네. 잣나무는 정말로 재미있는 단어인데 아마 우리 존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여쭙는 거긴 해요. 네. 잣나무가 영어로 뭘까요? 잣나무. 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한번 잣나무 생산 많이 한 곳을 갔다 와서 네. 그때 뭐라고 조금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잣나무가 소나무의 일종이니까 파인? 파인이죠. 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학명, 네, 학명. 그 식물의 이름이라고 그렇죠. 하는 학명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네. 잣나무가 영어로 네. 코리안 파인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학명도 역시 코리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잣나무는 가장 한국적인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 일본어로도 잣나무는 조선송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옛날에 네. 신라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신라송이라고 그래서 신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잣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죠. 이게 하나는 잣을 먹을 수 때는 그렇죠. 가구나 그 뭐 집을 지을 때도 네,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잣은 60m, 70m씩 자라납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이서 자라고 따기도 힘들다고. 예, 그리고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잣나무 숲은 대부분 예. 치유의 숲입니다. 음. 근데 그게 한국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아, 코리안 파인.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옛날 노래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무도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신라 향가에 네네네. 아, 신라 향가? 찬기파랑가라는 예, 노래가 찬기파랑가 있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 잣가지가 높아서 네. 서리 네. 그 서리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 눈 비슷한 거를 예. 모르실 님이시여라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잣가지라고 해서 잣나무 가지가 높은 거거든요. 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잣나무 가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 그러는데 굉장히 높. 70m씩 올라가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가평에 가면 네. 잣향기 푸른 숲이라는 예, 자탕기 풀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잣하면 네. 한국인의 기상을 나타내고 아. 넉넉히
그 뿜어줘서 네. 치유도 시켜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네. 잣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께서 잣 애창가가 잣이죠. 있을 우리나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하면 잣나무다 이렇게 네. 연결을 해봐도 소나무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렇죠. 잣나무를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로 해도 손색이 없다. 아, 오늘 새롭게 이렇게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꽃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참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 꽃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꽃이라고 그랬어요. 아, 참꽃. 그게 바로 진짜 꽃. 그게 뭐죠? 진짜가 들어가는 꽃 이름 진달래? 맞습니다. 에. 그래서 진달래가 야, 참꽃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지난번보다 굉장히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진달래가 그래서 떡도 만들어서 먹고 그렇죠. 전 같은 거. 네. 그래서 진달래로 뭐 술도 담그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진달래 네, 술. 그래서 참꽃이다. 진짜 꽃은 네. 인간에게 어떤 먹는 즐거움까지 음, 주는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먹는 꽃이다. 진달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 관련된 시도 있고 노래도 맞습니다. 있고.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예, 아직 교수님 보내드릴 때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교수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예, 뭐 그 연말인데 네. 역시 좀 위로가 되는 노래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그 한국인이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그렇죠, 나의 아저씨. 그 나오는 노래인데 네. 손디아라는 가수가 부른 네. 어른이라는 노래인데 네. 뭐 매우 위로가 되고 그런 노래여서 가사도 좋고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곡이죠? 예, 맞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네, 가사가 참 위로가 되는 네, 곡입니다. 너무 좋죠. 예. 우리 또 자제분인 혜민 군도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로와 치유의 음악을 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그런 노래들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을 해서 항상 좀 방송 올 때 네네. 이렇게 추천곡으로 아. 좀 위로와 희망의 노래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뿐만 아니고 또 좋은 음악이 그 여러 가지 그 배가 돼서 예, 맞습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또 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인영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이제 10번째 시간, 금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지금 우리말과 문화 유전자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아리랑이라는 뭐 우리 문화 유전자 아리랑 스리랑 그 내용을 담고 네. 있습니다. 아리랑이야말로 뭐 가장 우리의 문화유전자를 잘 나타내는 그렇죠. 노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 보통 어떤 노래를 알고 있죠? 아리랑 하면? 아리랑은 본조 아리랑부터 해서 정선 아리랑, 예, 밀양 주로 아리랑. 본조 아리랑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본조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가서 네. 거기에는 가사에 스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리랑의 의미가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아리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리랑이 나타나죠. 그렇죠. 진도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너무 잘하세요. 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스리랑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리랑의 느낌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은 아리다, 아프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지난번에 하고, 한번 네, 아리다. 스리다는 슬프다. 음. 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걸 왜 우리 문화유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고 슬픈 거는 어쩔 수 없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의 노래를 어느 노래나 들어봐도 네. 아픔이 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슬픔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노래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잘 넘어갈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네네. 우리가 거기다가 뭐 고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서 네. 아리랑 고개를 잘 넘어가게 넘어간다. 해달라. 음. 그 넘어갈 때 넘어올 때 해조아리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넘어갈 때 넘어올 때 네. 눈물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힘들겠죠. 그 네.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네.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네. 없을 수는 없다. 예. 아픔이나 슬픔은. 네. 그렇지만 그걸 잘 넘어가자.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유전자 하면 역시 아리랑 스리랑 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우리 저기 전통문화유산이잖아요. 예. 세계 문화 무형 문화유산이죠. 예. 예. 그리고 한 3,600개 맞습니다. 이상의 그 버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는 민요는 특히 네. 부르는 사람마다 예. 상황마다 그렇죠. 장소마다 그렇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한국을 예, 가르치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리랑의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네네. 아리다,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아픔의 고개, 음. 슬픔의 고개. 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네. 뭐 가장 유사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액막이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노래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액막이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액막이 타령. 그러니까 액막이는 뭐냐면 액을 막아준다는 건데 액은 나쁜 겁니다. 재앙 같은 거로 우리가 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액막이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 노래도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중간에 시작 뭐 어허루 애기야 어허루 애기야 네네. 어기영차 애기로 군나 한 다음에 네네네. 너무 재밌는 가사는 정월 2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맞고 빰빠바바밤 빠바밤 이거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담아가낸다 어허루 가는데 예. 1월 2월에 드는 액은 네.
미리 막아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정월 2월에 드러내건 네. 3월 4월에 막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3월 4월에 드러내걸 왜 5월 단오에 다 막아낼까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도 아리랑하고 연결이 됩니다. 애기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 그런데 작게 막는 예.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액을 막는 거라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걸 막는 거겠지 그러는데 네네네. 살면서 어떻게 안 아프고 네. 어떻게 안 슬프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할 수 있는 건 없죠.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아.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고 아. 덜 슬펐으면 좋겠고 네네. 이왕이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액막이 타령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로병사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제 죽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로병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생로병사 들으면은 다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는 거 일단 생 너무 좋잖아요. 태어나는 네네네. 거니까. 예. 로라고 하니까는 나쁘게 보이는데 네. 롤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예, 나무가 자란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생로는 원래 잘하는 거예요. 네네네. 영어에서 노에 해당되는 영어로는 에이징이라는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나이 드는 게 꼭 늙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자란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늙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네네네. 늙어가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거 나쁜 건 아니고요. 병도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병을 통해서 네. 더 크게 자라나는 거죠. 인생의 깊이를 그렇습니다. 아는 거군요. 그래서 액막이 타령도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불러보시거나 들어보신다면 네.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먼저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불러서 지금 아까 조금 들었는데 충분히 그렇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혹 이제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우리 그 전통, 네. 우리 문화 유전자 아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액막이 타령들은 아주 어렵지도 않고 네네. 또 이제 중요한 날짜, 아까 5월 단오 이런 것들처럼 네네. 그런 말들도 나와서 네. 한번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승이란 말을 준비했습니다. 스승은 우리가 스승의 날, 네. 그래서 이제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하죠. 네. 그거는 아시는 것 같았었는데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이었죠? 스승의 날이 5월 15일. 모르시는구나. 네, 스승의 날은 세종 탄신일입니다. 아. 세종의 생일이 네네. 우리가 세종을 스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스승의 날로 정한 거거든요. 저기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에 가면 네. 세종대왕님 탄생지가 있습니다. 세종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아. 그것도 또 사실은 말씀하셨으니까 재미있는 건데 네. 왜 왕국이 아니라 바뀌었을까요? 네, 그런 것을 태어날 때는 사실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뭐 이미 그 아버지가 네네네.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으니까 아.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네. 스승이라는 말은 옛날 말 중에서는 이것도 너무 아마 들으시면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스승의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스승의 원래 뜻. 스승의 원래 뜻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무당이요? 예. 그래서 무당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무당하고 스승하고 막 연결이 돼 그러지만은 네. 실제로는 무당 옛날에 무라고 하는 무당 말고 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네. 무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신라의 그 두 번째 임금인 남해왕 같은 경우는 네. 남해 차차옹이라고도 하는데 차차옹. 그 차차옹을 지금식으로 읽으면 스승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차옹의 뜻이 뭐였냐면 네. 무당이라는 뜻이었어요. 마립간 뭐 이렇게 예. 있고. 그 중에 이제 차차옹은 차차옹. 무당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옛날에 무는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네. 선생님이면서 네. 치유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그러면 재정일치라는 그렇죠. 표현할 때 그런 약간 제사장의 느낌도 있고 네네네.
뭐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네. 통치자의 역할도 하고 아. 또 그 깨달은 자들이 주로 되니까 아, 예. 가르치는 사람도 아. 되고 또 그 의사도 되죠. 실제로 거기 와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재밌는 거는 남자 스승 즉 남자 무당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남자 무당이 바로 화랑입니다. 신라 시대. 예, 그래서 지금 남자 무당을 나타내는 말을 화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 그래서 저는 화랑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가이면서 아. 그 종교인이고 치유자이고 네네. 선생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화랑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도리도리 잼잼. 네, 요 얘기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길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네네네네. 우리가 고개를 어린아이들한테 고개를 돌리고 네네. 손을 쥐라고 얘기할 때 네네. 도리도리 하고 잼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런 거 하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 전 세계 제가 물어봤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행위를 가르치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근데 이 도리도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잼잼은 주먹을 쥐는 거잖아요. 죄다 죄는 거죠. 네네. 엄청나게 운동도 되고 그 말을 하기 위한 그 성대 구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지적 발달 그렇죠. 또는 어떤 그 육체적인 거에 굉장히 뭐 손은 당연히 도구 사용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는 예. 이제 머리가 어깨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도리도리는 말의 핵심이고 잼잼은 도구 사용의 핵심이다. 근데 그런 걸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중에 도리도리 잼잼에 관해서는 네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그 유아에게 동작을 가르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새해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아, 그렇군요. 말씀을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이 이제 제 10강 이렇게 마쳤는데 우리말과 우리 문화 유전자 했는데 참 1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즐거웠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늙어가는 게 자라나는 거니까 네. 1년 전보다 좀 자랐기 바랍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무리하면서 어떤 음악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까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네. 쭉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약간 뭐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네. 그 네슨 도르마라는 그 음악을 탁 들으면 토란도테. 예,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오페라 주인공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착륙을 하시면서 네네네. 네슨 도르마를 들으시고 네. 올 한 해 주인공들이 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주는 잠못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이거는 네. 이제 아무도 잠들지 아무리 마라. 잠들어 마라. 아무도 잠들면 안 된다. 네. 잠들지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내 순도로마 이렇게 하는 예, 겁니까? 제대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가수 다른 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네, 오늘 저기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정말 멋진 음성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네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이렇게 더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조현웅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